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지급금이 위험하다는 말은 예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아직 돌아가니까 그냥 미뤄왔습니다. 세무사도 일단은 두자고 했고요. 언젠가 정리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대표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문제는 가지급금이 평상시엔 조용해 보여도 세무조사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항목이 된다는 겁니다. 장부상 가지급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큰 문제가 되는 겁니까? 장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무조사 때는 그 돈의 성격을 묻습니다. 왜 발생했는지, 누가 썼는지, 언제 회수할 건지, 실제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증빙은 있는지, 이 질문에 흐릿하게 답하는 순간부터 대표님이 생각했던 그냥 둔 금액이 세무 리스크로 변합니다. 대표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해결하면 되겠지. 하지만 세무조사는 그 언젠가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대표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꼭 영화처럼 갑자기 들이닥치는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적된 숫자와 흐름 속에서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매년 결산서에 큰 가지급금이 계속 남아있다.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 인정이자가 계속 발생한다. 대표 개인의 자금 사용과 회사 자금 흐름이 섞여 보인다. 반대로 회사는 이익이 나는데도 자금 사정은 나빠 보인다. 금융기관 제출 자료와 실제 내부 흐름이 다르게 보인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세무당국 입장에선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이 금액은 정말 회수 가능한 채권인가? 실질은 대표 개인 사용분 아닌가? 회계상만 남겨둔 건 아닌가? 그럼 그때부터 해명이 시작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해명이 깔끔하지 않으면 대표님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게 번집니다. 세무조사는 한 줄다리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끝은 숫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 세금, 대표 개인 문제, 거래 신뢰, 금융평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님, 조사관은 단순히 이 돈을 왜 가져갔냐만 묻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인 걸 봅니다. 본질적이라는 건 뭡니까? 이 금액이 실제로 회사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인지, 아니면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표 개인 사용액인지, 그리고 회계 처리와 실질이 맞는 그걸 봅니다.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뭘 내야 합니까? 결국은 흐름입니다. 자금이 왜 나갔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회수 계획이 있는지, 실제 상환이 이루어졌는지, 이사회나 내부 승인 체계가 있었는지, 거래 증빙이 있는지, 이런 자료들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건 사실상 정리가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위험합니다. 가지급금이 무서운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래될수록 설명이 더 어려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쓴 돈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그 돈은 기억도 흐려지고 자료도 사라지고 설명도 약해집니다. 세무조사는 바로 그 약해진 틈을 파고듭니다. 그런데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니고 제가 나중에라도 갚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문제 삼을 이유가 있나요? 대표님, 이게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내가 나중에 갚을 생각이 있으니 괜찮다. 그런데 세무는 생각이 아니라 형태와 흐름과 증빙으로 판단합니다.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건 인정 안 됩니까? 말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상환이 있었는지, 상환 재원이 현실적인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지, 그 계획이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장부상으로만 남겨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수년간 미뤄온 게 오히려 더 안 좋게 보인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가만히 둔 시간이 길수록 세무상 질문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왜 지금까지 안 줄었는지, 왜 계속 누적됐는지, 왜 매번 결산만 넘겼는지. 이 질문을 받기 시작하면 대표님 마음속 언젠가 정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집니다. 대표님, 세무조사에서 가지급금이 무서운 건 단순히 한 항목이 지적되는 걸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번집니까? 대표님 입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체감됩니다. 첫째, 지금까지 가볍게 봤던 금액이 회사 리스크로 공식화됩니다. 둘째, 인정이자 문제, 회계 신뢰성 문제, 자금 사용의 실질 문제까지 동시에 들여다보게 됩니다. 셋째, 회사가 외부에 보여주는 재무 상태와 실제 내부 자금 운용에 대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넷째, 대표 개인도 더는 회사와 분리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 돈과 대표 돈이 섞인 것 아닌가. 이 인식이 생기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가지급금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회사 통제력 문제라고요. 세무조사는 숫자를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통제와 질서를 봅니다. 회사 돈이 누구의 기준으로 움직였는지, 대표가 회사와 자신을 분리해서 관리했는지 그 흔적을 봅니다. 실제로 이런 대표가 있었습니다. 가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던 박 대표였습니다. 처음엔 진짜 잠깐이었습니다. 급한 자금이 필요해서 썼고 나중에 회사에 넣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 자금도 꼬이고 회사 자금도 꼬였습니다. 결국 장부에 가지급금만 계속 남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누적됐습니까? 몇 년 됩니다. 처음엔 크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눈에 띌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도 회사 매출은 있었고 겉으로는 돌아갔으니까 정면으로 해결을 안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무 관련 확인 과정이 시작되자 질문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이 금액은 언제 발생했습니까?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증빙은 있습니까? 언제 회수됩니까? 실제 상환 내역은 있습니까? 왜 매년 줄지 않았습니까? 하나하나 대답하려는데 기억이 흐릿한 것도 있었고 자료가 중간에 빠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그냥 장부상 계정이 아니구나. 처음에는 설명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약해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설명은 방어가 아니라 변명이 되기 쉬워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무조사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이유였습니다. 내가 회사를 이렇게 운영해 왔다는 게 숫자로 드러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표님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추징이라는 단어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건 내 회사가 외부에서 어떻게 보일까? 은행은 뭐라고 볼까? 거래처가 알면 어떻게 될까? 가업승계는 가능할까? 이런 연쇄적인 불안입니다. 맞습니다. 한번 흔들리면 세무만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모든 판단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미리 정리해야 하는 겁니다. 세무조사가 나와서 대응하는 건 이미 수세입니다. 그 전에 구조를 정리하고 흔적을 정리하고 자금 흐름을 설명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대표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대표님, 사실 다들 압니다. 가지급금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런데 못 움직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몰라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이유는 보통 4가지입니다. 첫째, 당장 급한 불이 아니라서 미룹니다. 둘째,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구조를 모르니 멈춥니다. 셋째, 괜히 손댔다가 더 커질까봐 겁납니다. 넷째, 세무사, 회계, 법률, 승계 문제까지 얽히니 한 군데서 명확한 그림을 못 봤습니다. 정확합니다. 알긴 아는데 한 발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시간 동안 문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항목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더 무거워지는 항목입니다. 대표님, 가지급금은 그 자체보다도 방치가 더 위험합니다. 세무조사가 무서운 이유는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가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문제가 더 이상 숨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무조사 때 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래전부터 쌓여왔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조사는 폭발의 순간일 뿐이고 원인은 방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조사가 나오기 전에 어떤 구조로 정리할 것인가입니다. 대표님 회사 장부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세무, 금융, 승계, 대외 신뢰까지 흔들 수 있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 회사에도 오래된 가지급금이 남아 있습니까? 계속 결산만 넘기고 있습니까? 인정이자가 쌓이고 있는데도 정리를 미루고 계십니까?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현재 구조를 정확히 점검하고 실제로 정리 가능한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가지급금이 은행 대출과 재무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현실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